주옵소서. 정말 장관입니다. Assalamu alaikum. Oh, thank you. 파키스탄은 다양한 문명과 문화, 종교의 교차로가 되어온 곳입니다. 미술사학자로서 그 흔적들을 쫓는 건 정말 흥미로운 일이죠. 오늘은 수도 이슬라마바드 외곽에 위치한 무굴 제국시대의 마을 사이드푸르 빌리지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사이드푸르 빌리지는 파키스탄에서도 오랜 역사로 손꼽히는 마을입니다. 마을 이름은 무굴 제국시대의 술탄 사이드 칸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하는데요. 공식적인 명칭을 얻은 건 500년 정도 되었지만 실제 마을이 형성된 건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온 곳은 사이드푸르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우리로 말하자면 북촌 한옥마을이나 아니면 한국 민속촌 같은 그런 마을입니다.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 무굴 제국 마을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북촌 한옥마을이랑 비슷한 그런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작지만 화려한 건축물들이 눈에 띕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이 건축이 시크 신전이고요. 또 저쪽에는 힌두 사원이 있고요. 또 저 앞쪽에는 모스크가 있어서 무굴 제국 시대의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종교들이 함께 공존했던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영국의 지배에서 분리 독립하기 전 파키스탄이 인도에 포함되어 있던 시절 이슬람교와 힌두교, 시크교도들은 이 마을에서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요. 독립 후 대부분의 힌두교와 시크교도들은 인도로 이주했고 그들의 흔적은 현지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지워졌습니다. 지금은 견학이나 관광을 위한 상징적 공간들만 남아있죠. 여기는 현재 이 사이푸드 마을의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인데요. 말하자면 그 단청이 어떤 것인가를 샘플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꽃무늬 그리고 꽃병 이런 걸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의 꽃꽂이 방식도 알 수 있고 이런 색을 쓰는 방법 이런 걸 보면 이 무굴 시대에 화려했던 예술의 흔적을 여기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꽃밭을 정말로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역사 속 고대 마을로 잊혀가던 사이드푸르는 2000년대 들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건축물과 내부 장식을 재건하고 가이드 투어를 진행하는 등 이 마을만의 고유한 문화와 풍경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죠. 파키스탄에서도 가장 현대적인 도시 이슬라마바드 근처에 이렇게 역사적인 마을이 잘 보존돼 있다는 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옛 사원들이 자리한 마을 초입을 지나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살림집들이 자리한 골목이 나오는데요. 그 골목 어귀를 아름드리 고목 한 그루가 지키고 서 있습니다. 사이푸드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그 고목이 하나가 서 있는데요. 굉장히 막 가지들이 막 엉키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신비하고 이런 뿌리 같은 돌이 막 박혀 있는 거 보니까 이런 데다가 이제 돌을 올려놓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돌들을 막 뿌리가 덮으면서 오랜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기하네요. 석가모니가 그 아래 앉아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었다는 전설의 나무 보리수는 불교뿐 아니라 힌두교와 이슬람교에서도 신성시 여겨지는 나무라고 합니다. 아무리 목재가 필요해도 이 나무만큼은 배지 않았다죠.
마을의 수호신 같은 고목에 인사를 건네고 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사이드프루 마을에는 여전히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부터 이 마을은 진흙으로 만드는 도자 공예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여기 고기 가게가 있네요. 골목 깊은 곳에 도자 공방이 있더라고요. Assalamualaikum. Did you make all this? 48년 경력의 도예가 니아즈 씨의 공방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곳이라고 합니다. 박물관에 온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일부러 옛날 모헨조다로나 하라파 같은 데서 출토된 그런 오래된 고대 유물을 그대로 재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상당한 감각을 가지고 재현품, 우리로 말하자면 재현품이죠. 딱 보면 알겠네요. 꼭 신라 토우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1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혼자서 공방을 꾸려왔다는 니아즈 씨. 가지고 있는 작품 중 가장 아끼는 건 바로 120년 된 이 기차랍니다. 지금 이 기차들은 이분 아버님이 만드신 거라고 했는데 거의 한 100년, 120년 된 거라고 하고요. 이 사진이 바로 이분 아버님이시라고 합니다. 이게 영국 식민지 시대 때 만들어진 거니까 기차가 이곳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서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신기해하면서 호기심을 해소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팔라는 유혹이 많았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모스크의 미나렛. 모형 미나렛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스크에 보면 보통 원래는 이제 4개 아니면은 뭐 2개 때로는 좀 부족하면 하나가 세워져 있기도 하는 그런 것을 미나렛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알리는 그런 뭐 기도를 읊는다든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축소해서 토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무 재밌습니다. 펜도 만들었어. 펜도 흙으로 만드셨네요. 이분은 모든 걸 다 흙으로 만드시나 봐요. 아담한 공방 안에 볼 게 어찌나 많은지 한참을 구경했습니다. 제가 방금 이 도자기 가게에서 이 램프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제가 미술사학자인 전문가의 안목에서 볼 때 이게 바로 진짜 알라딘의 요술 램프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램프야 오늘 PD님이 저녁 때 맛있는 저녁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해줘라. 결과는 제가 나중에 저녁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굴 제국의 오래된 마을을 떠나 저는 이제 옛 실크로드의 중심지 페샤와르로 갑니다. 실크로드는 내륙 아시아를 횡단하는 고대의 동서 통상로입니다. 거래된 대표 상품이 중국산 비단이다 보니 실크로드라 불리게 됐지만 비단뿐 아니라 음식과 종교 등 당대의 모든 문물이 이 실크로드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원래 길이 하나 생기면 사람들 모여드는 길목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여기 페샤와르는 실크로드 위에서도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긴 무역 여정을 다니는 실크로드의 대상들이 오고 가면서 상업이 크게 발달했지요. 지금도 페샤와르에서는 분주한 상인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시장처럼 느껴집니다. 먼 길을 걸어온 실크로드 대상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바로 쉴 수 있는 공간이었을 텐데요. 고르카트리에는 페샤와르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던 상인들의 호텔 카라반사라이가 있었습니다. Assalamualaikum. Hell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Welcome to Kolkata. Thank you. Welcome. Please.
I come from Korea. I'm looking for caravanserai. Welcome. So this is the caravanserai. Oh, Of course. 제가 제대로 찾아왔군요. 네. 16세기 초 무굴 제국 시대에 지어진 이 카라반사라이는 상인들과 그들이 몰고 온 낙타 같은 가축들에게도 잘 곳과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훌륭한 카라반사라이가 있는 곳엔 자연스레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덩달아 도시도 번성했지요. 그래서 카라반사라이는 지역 재력가들이 후원으로 운영되며 상인들에겐 사실상 무료로 개방됐다고 합니다. 옛 상인들은 카라반사라이의 서비스 수준으로 한 도시의 인심을 평가하기도 했답니다. So this is basically a Mughal period sarai. Sarai mean hotels. So initially there are 140 this type of sarais and small hotels. When there were traders and trades, we had trade links between this South Asia and Central Asia. So Peshawar is basically located in between South Asia and Central Asia. So all the traders and the artists and the scholars who want to visit India and this South Asia, so they have to cross Peshawar.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많은 그 상인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서아시아에서는 굉장히 그 무역이 발달했던 그런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상인들이 묵었던 그런 숙소에 제가 지금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 그런 아라비아의 밤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페샤와르의 카라반사라이가 훌륭한 시설과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의 유지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문이 있는데요. 바로 19세기 초 페샤와르에 정착해 무역업으로 흥성한 세티 가문입니다. 와, 마옵소서. 지금 저는 이 대무역도시 페샤와르에서 한 200년 전부터 이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던 세티 집안의 집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집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궁궐입니다. 왕이나 술탄이 사는 곳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집이면 얼마나 이 집안이 부자였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나 화려한 집입니다. 왕도 아닌 상인이 150여 년 전에 이런 집에 살았다니 그 엄청난 재력 상상이 가시나요? 모든 벽과 천장은 아름답고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고 창문은 러시아에서 수입한 생유리 등으로 화롭게 꾸며져 있습니다. 당시 세티하우스는 여성과 남성이 구역을 나눠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분수가 있는 안뜰을 중심으로 12개의 방과 4개의 지하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건 집안의 우물을 통해서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 모든 층에 물 공급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Seti house built by Seti family built 12 houses in this street. All these houses was interconnected or interlinked to each one. Seti family was migrated from Bang side of Punjab, and he was trader family. He traded to Central Asia and Europe country. So Seti house is the inspiration of Samarkand and Bukhara, because you will see everything unique in Seti house, like wood carving, light system, glass work, mirror work, fresco painting, basement, water system, everything is unique. 세티가는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새로운 화폐가 도입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페샤와르의 발전을 위해 막대한 후원을 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눔을 아끼지 않았던 미담들은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저택과 함께 말이죠.